연필을 이용해서 이런 꽃과 같은 복잡한 구조물을 그려나가실 때에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밝고 어둠의 색감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 가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꽃 소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형태에서부터 색감 진행해서 완성까지 과정별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꽃을 그리시던지 진행하는 과정이나 방식은 동일해요. 어디까지나 꽃의 형태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리는 방식은 참고를 하시면 다른 꽃을 그리시더라도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그려 나가시면 쉽게 꽃 표현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진한 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잡기보다는 연한 선을 이용해서 크게 보여지는 특징이 바로 드러나는 꽃잎의 형태들을 먼저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꽃을 잘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형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꽃잎을 하나씩 그리다가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꽃잎의 모양이나 위치가 조금은 달라지더라도 전체적인 꽃의 균형을 맞춰 주시면서 큰 틀을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대략적인 꽃잎의 형태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가지와 잎사귀도 제가 함께 그리려고 꽃의 위치를 살짝 위쪽으로 잡았어요. 잎사귀의 위치도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략적인 형태의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꽃잎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시키고 색감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색이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형태가 최대한 정교하게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이미지가 정확하게 나온 뒤에 색을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형태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색이 들어가면 색을 깔면서 형태를 정리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형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놓고 색감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색감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색을 진행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색을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명암의 차이로 그림을 진행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먼저 색감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가장 어두운 꽃잎과 꽃잎 사이에 그림자 부분의 색감들을 잡아 주시기만 해도 장미꽃의 이미지는 훨씬 확실하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밝음은 최대한 밝게 놔두신 상태에서 어둠만 빠르게 색을 한번 깔아 보도록 할게요. 연필 소묘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죠. 잔소리 중에 하나가 이 형태와 형태의 구분을 절대 선으로 나누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드려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꽃잎과 꽃잎의 이런 형태와 형태가 나눠지는 부분을 절대 선으로 진하게 나누시면 안 되고요. 밝음과 어둠, 톤의 색감 차이로만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입체적인 형태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림을 진행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톤으로 구분시키는 방식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셔야 그림을 진행하시면서 반복적인 실수가 계속 나오지 않거든요. 그림을 처음 입문하시는 초보자분들, 그림을 그리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림을 독학으로 혼자 배우시는 분들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옆에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그림을 혼자 그리시는 분들께서는 스스로가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자신의 그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색감이 잘 깔린 그림은 이어서 진행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형태가 정확히 잡혀 있고 아주 곱고 매끄러운 색감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깔려 있다면 그런 그림들은 누구나 이어서 그리고 싶은 매력적인 그림이 될 수가 있겠죠. 스케치도 대충 그리고 색감도 선을 너무 거칠게 사용을 해주면 결국에 그러한 표현 방식들을 내가 그림을 이어서 진행을 하면서 다 감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한 스케치와 정확한 색감의 표현을 하면 결국엔 내가 편해요. 이 그림을 그리는 내가 편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점이 없는 그림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꽃의 기본 색감, 어둠의 흐름은 한번 싹 잡아줬습니다. 자, 아래 줄기하고 잎사귀의 표현도 강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런 잎사귀의 표현 색감은 꽃잎보다 훨씬 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있게 색감을 강조시키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꽃잎과 만나는 부분에 색감을 먼저 강하게 잡으면서 꽃잎과 잎사귀의 형태를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자, 이 잎사귀가 아무래도 꽃잎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생길 테고요. 기본 색감 자체도 꽃잎보다 진하기 때문에 색감을 조금 더 힘있게 강조를 시켜줘도 괜찮을 거예요. 경계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서 색감의 대비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꽃잎에서 보여지는 인맥의 표현이라든지 세부적인 형태의 표현은 처음부터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밝고 중간 어둠의 색감 차이로만 정확한 형태와 입체감을 전달시켜주는 과정만 확실히 지켜주셔도 괜찮아요. 자, 1차적인 어둠의 색감을 통해서 장미꽃의 형태를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기본 색감까지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밀도를 조금 더 올리면서 꽃잎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느낌도 한번 최대한 살려보도록 할게요. 장미꽃부터 조금 더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어둠을 강하게 강조시키면서 포인트부터 확실히 잡아주시는 과정이에요. 항상 진행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그림을 진행시키시면 돼요. 어둠을 강조시키고 어둠의 주변 색감을 맞춰주고 다시 어둠을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주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자, 어둠의 색감을 강조시켜 주실 때는 힘을 과하게 준다는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선을 여러 번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진하기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인 색감의 표현을 통해서 톤을 강조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둠 표현에서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강한 선으로 어둠을 쌓게 되면 색감이 부드럽게 쌓이는 게 아니라 종이가 눌리면서 연필 자국이 많이 남게 돼요. 그러면 부드러운 색감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선의 느낌들이 툭툭 튀면서 시선을 거슬리게 되거든요. 어둠의 표현을 해주실 때는 힘을 빼시고 부드러운 선으로 여러 번 쌓아서 톤을 올려주시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자, 꽃잎의 어둠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줬고요. 아래쪽에 잎사귀와 줄기의 표현도 한 번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줄기의 어둠 흐름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전체적인 어둠의 흐름을 두 번 강조를 시켜줬어요. 자, 이제 중간 톤의 부드러운 꽃잎의 질감 느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 제가 2B 연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뾰족한 2B 연필로 연필을 한번 바꿔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세부적인 꽃잎의 톤을 부드럽게 깔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부드럽고 밝은 꽃잎의 톤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시켜 주셔야 돼요.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매끄러운 톤의 표현을 위해서는 부드러운 휴지나 종이 연필, 그 다음에 이런 손을 이용해서 살짝 비벼주시면 훨씬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을 전달해 주는 게 쉬워져요. 자, 저는 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톤을 비벼주는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뭐 따로 휴지나 이런 걸 준비하기도 귀찮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밝게 표현해 주시는 경우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사물의 외곽 부분을 살짝 강조해 주셔야 실제 배경과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형태를 나눠서 표현해 주시는 게 조금 쉬워져요. 주의하실 거는 끝부분을 강조하는 게 선으로 강조를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색감의 처리로 강조를 해주시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말려 들어가는 꽃잎의 그림자 부분을 보다 진하고 밀도 있게 강조시켜 주시고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꽃잎을 조금 더 잡아주고요. 뒤쪽의 색감을 풀어주시는 게 꽃잎과 꽃잎을 떨어뜨리는데 보다 효과적인 표현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쪽 부분에서는 아래쪽에 그림자 색감을 확실하게 잡아서 떨어뜨려 주는 거고요. 자, 상황에 따라서 어디를 더 강하게 잡아줘야 되고 어느 쪽을 풀어줘야 될지 조금 헷갈리실 경우에는 본인이 보고 그리는 사진의 이미지를 정확히 관찰해 보시면은 그 사진 안에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진은 말 그대로 가장 사실적인 입체 표현을 기록해 둔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여지는 톤에 맞춰서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말 그대로 사진과 같은 입체 표현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사진을 보고 그리면서 이미지가 사진과 같게 나오지 않거나 어색한 표현으로 그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진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에 맞춰서 혹은 보여지는 이미지의 톤 차이를 정확하게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표현을 옮겨보시는 관찰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꽃잎의 기본 색감과 중간 톤의 표현까지 어느 정도 밀도 있게 진행을 했어요. 자, 이 다음 과정에서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꽃잎의 밝음 느낌을 다시 찾으면서 입체 표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개를 이용해서 빛을 강하게 받는 꽃잎의 외곽 끝부분들,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우개를 최대한 쓰지 않도록 밝은 부분을 남겨가면서 진행해 주시는 게 기본이고요. 자, 약간 비벼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뭉개진 부분들의 표현을 지우개로 다시 한번 마무리 때 깔끔하게 밝은 라인들을 정리를 시켜주시면 덩어리의 표현이라든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느낌이 훨씬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우개를 이용해서 밝음을 지워주실 때는 처음에 잡았던 스케치의 외곽 라인도 함께 지워주면서 경계 라인들을 조금 밝게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 꽃잎의 가장 외곽 부분에 스케치 선으로 형태가 잡혀져 있으면 입체감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밝음을 찾으면서 스케치의 라인도 함께 지워주시면 보다 입체적인 표현을 마무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B 연필을 이용해서 장미꽃 연필 소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연필을 이용해서 이런 꽃과 같은 복잡한 구조물을 그려나가실 때에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밝고 어둠의 색감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가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뭔가 특별한 원리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톤의 분배만 정확하게 잘 해주셔도 입체감 있는 사물의 표현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기본기를 정확하게 지키시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향상된 연필 소묘 표현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